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2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온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뉴욕 증시는 파월 페드 의장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경고한 가운데 여기에 영향을 받아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 시장 전체는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파월 페드 의장은 이날 한 행사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을 고려해 금리 결정을 신중하겠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했지만 다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정책이 너무 긴축적이지 않아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겨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금융 여건이 상당히 긴축됐고 장기 수익률이 이러한 긴축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것이 통화정책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같은 파월 의장의 발언 속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화됐고요.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소식 속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FOMC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현재 일단 11월 달 기준금리 동결의 확률은 97.2%를 기록하고 있고요.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69.1%를 기록하고 있어서 일단은 금리 인상의 확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구나. 다만 고금리에 대한 기조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전망으로 시장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일단 넷플릭스랑 테슬라가 최근에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그랬을 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독자가 예상 밖에 엄청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봐야 되는 핵심 내용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 계정 공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막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내놔서 이를 통해 시장 저변을 확대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용권들에 대한 가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올해 뭐 있었죠? 이 할리우드 파업 있었죠. 이 파업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작 부분에 있어서 딜레이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때 투입이 되어야 되는 돈이 대략 1.5천억 정도였는데 이게 그대로 넷플릭스의 여유 현금으로 쌓여가게 되면서 넷플릭스,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금 인상도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이 나온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유출이 될 것도 아닐 것이다. 내용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힘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컨텐츠의 투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날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K 컨텐츠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0원 단위로까지 이렇게 쪼개가지고 영업이익률을 맞춰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을 어느 정도 예고를 하면서 현재 시장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꾸준하게 확보를 하려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자,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원자재, 그리고 2차 전지를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이 납품 단가를 낮춰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한국에서 이 테슬라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꾸준하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좋은데 테슬라는 반대로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 이유는 역시나 이제 금리가 비싸면은 이자 비용이 높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잘 안 사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가 아직 완벽하게 안 깔렸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프라는 결국 시간 문제가 해결해 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나고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한 번씩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테니까 그때 조금 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89.37달러로 플러스 1.06%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말고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또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이스라엘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끄러운 소식은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국들 역시도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게 이 참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 따라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90달러 육박 관련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천연가스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올겨울 천연가스의 가격 변동까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계속해서 이제 올라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HBM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AI 쪽에 대한 투자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이 관련 산업의 매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엮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에도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기업들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서 이 부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SMR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미국 쪽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거 내년에 설계가 처음으로 완료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자연스럽게 설계 이후에 이 시공이나 착공 등등등 얘기 이제 들려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SMR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들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이 잡히나 싶더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식품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격 인상 자제를 해달라라고 하지만 이 식품 회사라는 게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이 가격 인상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하겠죠. 이번에 이 맥주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올렸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식품 회사들 단가 올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향후에 원자재 가격 안정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또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구나 정도 이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담대 7% 금리에 허덕이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경매로 물건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금리가 한동안 유지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한국이랑 이 중국 기업들의 부동산 악재는 앞으로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건설, 인테리어, 가구 이런 쪽은 폭탄일 가능성이 높으니 최대한 건드리지 말자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각종 기자재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장세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아, 이게 독감 때문에 목소리가 많이 지금 장난이 없죠? 그래도 내용은 핵심 딱딱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 계속 빠지고 있죠. 일단 이거 어떤 것 때문에 빠지는 모습이 크게 보여지게 되었고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카카오가 빠지는 데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어떤 게 있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SM 인수할 때 주가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조사 들어오고 있는 거, 그래서 사법 리스크 커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장 자체가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미래 배율을 지금 현재로 끌고 오고 있는 성장 기술주잖아요. 네, 성장주는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정도의 유동성이 안 좋은 내용이 들려오고 있다. 하다 보니까는 크게 빠지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지금 당장은 리스크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이유를 여러분들께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자면 일단은 이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규모의 대기업에서 조사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리스크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끝까지 최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나요? 거의 중간에 이제 끝까지 진행된다라고 해도 조용해지면서 그냥 수사가 진행이 되든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둔감해질 정도로 시간이 흘러가는 이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그냥 걱정 없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월 의장이 최근에 이제 금리가 제약적이지 않다, 다시 파월 의장이 현재 통화 정책이 제약적이지만 너무 긴축적이지 않다라고 밝히고 그리고 현재 인플레가 여전히 높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한 번 더 금리 인상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런 태도들 때문에 가격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페드 인사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만 말씀드리면 물론 금리 인상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금리 인상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국채 금리가 제약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들이 금리 인상의 효과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은 큰 걱정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냐면 미국 국채 금리들 죄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페드 인사들이 말했던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금리 인상의 확률은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11월 달 금리 동결의 가능성은요, 현재 97.2%까지 높아진 상황 보여지고 있고요. 12월 달 동결의 가능성은 69.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11월은 동결이고 12월 같은 경우에도 동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 최악인데 최악은 피해갔네? 그러면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주목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증시가 빠지는 건데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우리에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이제 빠질 만큼 많이 빠졌는데 지금 그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오는 정도구나 정도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냥 너무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70% 이상이 광고인데 지금 광고 업계가 어떻냐면요. 이 전체 1등의 제일기획은 물론이거니와 2등 이노션 같은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4분기부터 성수기 효과 기대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목표 주가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목표 주가가 높아질 정도로 실적이 올라오게 된다면 카카오 같이 광고로 먹고 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올라오는 그 순간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악재 두 가지가 조금씩 조금씩 해소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부분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구조조정까지 거의 끝을 보고 있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 극대화까지 연결이 되어서 주가 부양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이랑 차트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기 좋은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이 빠지는 모습이 계속 보여졌지만 이제 금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차피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도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모거나 아니면 매도를 많이 안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로 인해서 가격의 변동이 많이 움직였던 걸 생각을 한다면, 걱정할 필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고, 외국인 쪽에서 빨간불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머리가 들리는 모습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언제가 시작일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하자면,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가 나오지는 않았더라도 금리 동결에 대한 이제 이런 확률은 계속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끌게 된다면은 안정세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증시 전체가 반등하는 모습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조금 올라가고 끝이 아니라 이 과거에도 금리 이제 저금리 관련해서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을 했을 때 하나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면 20년에도 이렇게 올라갔고 2016, 17에도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계속 진행이 되면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금리 인하의 끝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이클이 돌 때까지는 하나의 추세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떠할까 싶어요. 그러면은 막 저항 라인, 지지 라인, 특별히 차트를 보면서 접근할 필요 없이 관련된 내용 때문에라도 힘을 얻어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카카오 정리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현재 이 사법적인 부분 이슈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부각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시장이 안정세를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광고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의존도가 높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실적 반등의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 유지만 되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올라갔을 때에는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부각되면 올라가고요. 그리고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본격적인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서 우상향하는 그림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봤다, 고생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